자, 주택을 물려받고 곧바로 팔면 잘못하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2월 과세라고 하는데 10년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5년이었었는데. 그런데 이거를 5년, 10년 아니어도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당연히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일정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조선비즈에 나온 기사고요. 김보영 기자님이 24년 10월 13일에 작성하고 이제 업데이트를 10월 29일에 하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는 2월 과세라는 게 적용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그런데 이걸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가 빵이라서 피할 수가 있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다 되는 건 아니고 양도가가 12억을 넘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내년부터는 2025년부터는 이 2월 과세 자산에 해외 주식, 그냥 다 주식은 아니고 해외 주식이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 해외 주식 포함되는 거는 제가 그 다음 영상 두 번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50대 유모 씨는 3년 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7억 상당의 다세대 주택을 팔 생각이었는데 현재 세를 주고 있는데 관리가 쉽지 않고 최근 아들이 외국으로 학교를 가니까 생활비와 학비에 쓸 여윳돈이 필요해서다. 그런데 주변 친구들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은 10년간은 되팔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 이거는 일단은 2월 과세는 제쳐두고 요 7억 상당의 다세대에서 만약에 원활한 현금이 좀 많이 나오면 그 현금 흐름을 오히려 지키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뒤에서 이제 좀 대출을 받아서 좀 활용하시거나 어쨌든 그건 이제 뭐 다른 이야기고 이분은 이제 이 다세대 주택을 3년 전에 증여받은 다세대 주택을 매각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친구분들이 말리고 있는 거죠. 자, 봅시다. 전문가들은 보통 증여받은 부동산을 곧바로 되팔지 말라고 조언한다. 왜 그러냐면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인데 세법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등 직계 존비속, 자, 부모와 자녀 등 직계 존비속, 그리고 배우자, 그러니까 특수관계자죠.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해당 안 돼요. 자, 그런데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은 10년. 근데 22년 이전 증여 시에는 5년. 그러니까 23년 1월 1일부터는 이게 10년으로 늘어났어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이니까 10년은 아니고 5년만 있으면 되지. 어쨌든 양도세 2월 과세가 적용되는데 2월 과세가 적용이 되면은 처음에 증여해준 분이 취득한 그 당초 취득가로 돌아가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그만큼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죠. 이게 아마 그림으로 밑에 나와 있을 건데 어떤 사람이 증여자가 이때 1번에서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배우자 혹은 직계 존비속한테 이때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증여를 받고 나서 지금은 10년인데 10년 이내에 곧바로 팔아버리면은 여기 붉은색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당초 취득했던 가액,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가장 큰 요 양도차익 이걸로 이제 세금을 매겨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3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한 거는 10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전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한 경우에는 5년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5년을 보유했다가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 2월 과세는 뭐냐면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고 증여자의 이 물건을 넘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를 적용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니까 이 파란색에 대해서 양도세가 나오겠죠. 왜 이렇게 하냐면 부동산이라는 게 주식하고 좀 달라서 거래가 안 될 때는 정말 안 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이제 이때 만만한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가족 중에서도 이제 배우자 혹은 이제 직계 존비속, 그러니까 위에 부모님 아니면 밑에 자녀 이런 사람들한테 해당 주택을 증여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면 그 사람이 또 자금을 또 조달을 해야 되니까 자금 조달이 없을 수 있잖아요. 돈 거래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증여를 하고 나서 그러면 증여를 하니까 여기 당초 취득가에서 이 증여했던 요 시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안 내는 거죠. 대신 증여세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증여세가 더 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증여를 하고 곧바로 팔아버리면은 그 사이에 이렇게 오른다 하더라도 양도 차익이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부당한 조세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안 된다. 그래서 당초 취득가로 가서 계산을 한다. 여기 이제 2월 과세인데 그렇다면 이제 증여를 아예 못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증여를 하고 나서 5년은 묵혀놔라. 이거예요. 그런데 5년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묵혀버리거든. 5년을 묵혀버리니까 요 양도차익 요 빨간색에 대해서 조금만 세금 내고 여기에 대해서 증여세도 조금 내고 그러니까 안 되겠는 거야 정부가. 그래서 야 그러면 5년이 아니라 10년을 묵혀라. 23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한 경우에. 그래서 이제 2월 과세가 이제 10년이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양도세가 어떤 세금이고 어떻게 매겨지는지를 알아야 된다. 부동산 등의 자산을 팔 때 발생하는 이익에 매기는 세금인데 양도세는 양도가와 취득가액의 차이 당연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통상 증여 후 자산을 팔면 취득가가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줄어든다. 그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 당초 취득가 아니라 이때 증여를 해버리니까 양도차익이 그만큼 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증여를 해서 소위 말해서 원쿠션을 때리고 나중에 이제 파는 건데, 유 씨의 아버지가 증여한 주택의 최초 취득가가 3억이다. 그리고 증여가액이 7억이다. 그리고 증여를 받은 사람인 유 씨가 10년 후 이 주택을 9억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2억에 불과하다는 거죠. 9억 빼기 7억이니까. 그럼 유 씨가 내야 될 양도세는 5천만 원 정도다. 그런데 유 씨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같은 조건에서 주택을 팔면 이때는 증여받은 시점 그 가액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 그 아버지가 당초 취득했었던 그 가액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양도차익이 9억에서 증여받은 가액 7억이 아니라 당초 취득가인 3억까지 가버리니까 양도차익이 6억으로 늘어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 씨가 물어야 될 양도세는 대략 한 2억 정도가 나와서 원래 생각했었던 5천만 원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이제 부당한 조세 회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피하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묵혀야 된다 그랬죠. 22년 12월 30일까지 했다면 5년이고.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10년이 안 된 경우에도 2월 과세가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자, 이게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증여받은 사람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야,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렇게 있고 세대 분리된 자녀한테 이렇게 증여를 했단 말이야. 그럼 증여받은 이 친구가 10년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10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한 2년, 3년 적당히 가지고 있다가 그냥 팔아버려. 자, 그러면 10년 안 됐으니까 2월 과세 적용돼서 당초 취득가로 가겠죠. 근데 뭐 양도가가 뭐 11억이야. 당초 취득가가 뭐 5억이야. 가봤자 어차피 비과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예외 적용, 실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양도세 비과세, 뭐 일시적 주택 비과세, 그런 비과세인 경우면 다 괜찮은 게 아니고 당연히 2년 이상 보유해야 되죠. 그래야 비과세가 되니까. 그리고 양도가가 12억을 넘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양도가가 만약에 12억을 넘으면 어떻게 되냐? 뭐 13억이 됐다. 그러면 당초 취득가로 갔을 때 좀 해볼만 하잖아요. 세금이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2월 과세를 적용시키죠.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부동산을 내가 증여를 받았어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를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은 10년 가지고 있다가 팔아야 돼. 안 그러면 2월 과세가 돼. 그런데 내가 이거를 피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요? 세대 분리된 자녀가 비과세가 되면 가능하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조건이 뭐예요? 양도가가 12억 이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한 8억 정도 되는 거를 내가 증여를 했어요. 근데 얘가 한 2, 3년 지나도 12억까지는 안 갈 것 같아. 그러면 지금 내가 비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증여하고 한 2, 3년 지나서 팔아도 세대분리 잘 되어 있고 양도가 10억 안 넘으면 해볼만 하겠죠. 저는 거기까지는 가능한데 물건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서 반드시 거주를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돼요? 상생임대 하면 되잖아요. 증여하고 일단 취득세 낸 다음에 내 명의로 가져오고 곧바로 세를 놔버려요. 그래서 받은 그 전세 보증금 가지고 증여세를 내고, 그럼 직전 임대차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럼 직전 임대차 만든 상태에서 1년 6개월만 하고 그 다음에 2년 상생 임대차 계약한 다음에 그 상생 임대차가 끝나면 곧바로 팔면 12억이 안 넘으면 재미를 좀 볼 수 있다. 이걸 25년 6월까지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가 따갑도록. 호지영 세무 전문가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계획을 갖고 있다면 일찍 증여해라.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증여해서 증여세를 아낄 수 있고, 양도세 2월 과세 적용 기간이 10년의 점을 고려하면 양도 시점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증여할 때 주변 시세대로 가격이 간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이 오히려 눌러 있을 때 그런 경우에 증여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럼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뭔가 매도하기에는 안 좋지만 증여하기에는 딱 좋죠. 반대로 매수자들은 이럴 때 가격 협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조정해가지고 좋은 물건을 사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물론 시장이 이렇게 조용하고 그러면 사기 힘들죠. 겁도 나고. 그런 여러분들이 좀 시간 지나고 경험을 해보셔야 알 것 같다. 자, 양도세 2월 과세는 현재 토지, 건물, 부동산 취득권 등, 원래가 2월 과세가 분양권 이런 거에 안 들어갔었는데 2019년인가 그때 개정돼가지고 들어갔죠. 이제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건 방송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내년부터는 주식도 포함될 예정이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4 세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 요 해외 주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두 번째 기사 여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은 2월 과세는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자 간에 적용이 되는데, 예외적인 요건이 세대 분리된 자녀 같은 경우에 양도가가 10억 이하 비과세가 돼버리면은 10년까지 굳이 안 기다려도 해볼만 하다. 그러면은 내가 세대 분리된 자녀가 있는지, 그리고 이 자녀가 소득 능력이 충분한지,
그리고 내가 증여할 물건이 있는지, 파는 것보다는 증여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있잖아요. 그쵸? 자녀한테도 너무 안 좋은 거 주지 마시고, 그런 경우라면은 10년까지 내가 들고 있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물론 12억이 훌쩍 넘거나 12억이 넘을 것 같으면은 그래도 이 경우에는 일찍 증여해서 10년을 채우는 게 낫겠죠. 굉장히 심플하지만 중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왜? 일단 내가 주택수를 좀 줄이는 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보유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보유세 걱정 때문에 증여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차라리 내가 주택수를 좀 적당히 줄여서 더 좋은 거 하나로 그냥 뭉치겠다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